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S 진행의 이도하입니다. 오늘은 유예빈, 정혜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훈풍을 기대했던 우리 시장은 오늘 숨고르기에 들어간 듯 다소 차가운 냉기 속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간밤 뉴욕 증시가 완만한 상승세로 마감하면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기대감이 컸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본 국내 증시의 표정은 사뭇 달랐습니다. 미국발 온기가 무색하게 우리 시장은 장중 내내 무거운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변동성을 키우며 투자자들의 가슴을 졸이게 만든 아쉬움이 남는 하루였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일수록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 시장의 하락이 단순한 숨고르기일지 아니면 판짜기의 서막일지 경제S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와 시장의 흐름 자세히 짚어봐야겠죠. 유예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형편없는 합의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며 이란에 대한 추가 타격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특히 중간 선거는 신경 쓰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조기 종전 압박 속에서도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란에 대해서는 우라늄 농축 포기 등 최고 수준 요구를 재확인했고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군사적 대응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동 국가들을 향해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의미하며 아브라함 협정 참여를 압박했고 협상 조건을 더 강화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증권업계에서 인공지능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는 현지 시간 27일 생성형 AI가 직접 주식 매매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트레이딩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투자자가 큰 틀의 전략만 설정한다면 AI가 종목 선정부터 매수와 매도까지 이렇게 전 과정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구조인데요. 특히 챗GPT와 클라우드 같은 최신 생성형 AI가 실제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동안 기존 AI 투자 서비스가 단순 분석이나 추천에 머물렀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거래 실행 권한까지 맡긴 것이 핵심인데요. 다만 생성형 AI 특성상 예측하기 어려운 오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오인 매매 등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증권업계에서는 투자자들이 과연 자신의 자산을 AI에 얼마나 맡길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리사쿡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당장은 금리 동결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최근 물가 흐름이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란 사태에 따른 유가 변동성과 AI 투자 확대에 따른 비용 상승이 추가적인 물가 압력 요인으로 지목된 만큼 실제로 연준 내부에서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결국 연준은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물가 상황에 따라 언제든 긴축으로 돌아설 수 있는 조건부 대응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발 중동 긴장감과 연준의 긴축 우려가 시장의 하방 압력을 높이는 와중에도 AI를 필두로 한 기술 혁신의 속도는 거침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자산 시장은 이 불안한 대외 변수와 강력한 기술 동력 사이에서 치열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투자자들에게 복잡한 리스크를 기민하게 살피는 정교한 안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오늘 주목해볼 만한 뉴스들도 체크해봐야겠죠. 정혜윤 아나운서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출시 3거래일 만에 사실상 완판됐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7일 오후 5시 기준 국민참여펀드 잔여 물량은 2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은행권 10곳의 판매 물량은 온 오프라인으로 모두 소진됐고 증권사 15곳 가운데서는 우리투자증권 오프라인 물량 일부만 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AI와 반도체,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 전략에 투자하는 3호제 간접 공모펀드입니다. 지난 22일 6천억 원 규모로 출시된 이후 판매 첫날부터 은행 판매 물량이 모두 소진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특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최대 20%까지 우선 부담하는 구조와 투자 금액의 최대 40% 소득 공제, 또 배당 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에 따라 추가 물량 공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지만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논란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들은 고정급 성과급 확대가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번 논란의 핵심은 기업의 영업이익 가운데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 2021년 타사로의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삼성전자 노조도 협상 끝에 사업 성과, 즉 영업이익의 10.5%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는 제도를 관철했습니다. 삼성전기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계열사에서도 영업이익 연동 보상 체계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처럼 경기 변동이 큰 산업에서는 성과급 지급 방식이 기업 투자 여력과 또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이익을 임직원 보상과 주주 환원, 미래 투자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광복 100주년을 앞두고 미래 비전을 담은 2045 국가 발전 전략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전략은 인공지능에 따른 인공지능 대전환과 실업과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이 주요 과제로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예산처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 전략수립위원회 출범 전체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정책 우선순위와 자원 배분 기준을 제시하고 예산 편성 지침과도 연동하겠다는 구상입니다. 2045 전략은 지난 2006년 수립된 비전 2030 문제의식을 계승해 복지와 경제, 사회정책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국가 성장 전략으로 추진됩니다. 특히 정부는 AI 대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와 청년 세대의 부담을 핵심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0대에서 40대 박사급 민간 연구진과 청년 플랫폼, 주요 청년 단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관건은 재원 마련입니다. 정부는 비과세, 감면 등 조세 지출을 정비하고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중장기 전략과제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략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 정리하는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첨단 산업을 향한 뜨거운 투자 활력이 기업 내부의 건강한 노사 상생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국가의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과 맞물릴 때 우리 경제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가 눈앞의 성과를 넘어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진정한 도약을 이뤄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를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가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국내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간밤 뉴욕 시장의 혼조세와 더불어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겹치며 국내 증시는 힘겨운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장중반 이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거세지며 지수가 한때 가파르게 흘러내리는 등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 들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일부 만회하기는 했으나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며 지수 반등을 강하게 이끌지는 못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장보다 36.04포인트 하락한 8,192.66에 장을 마쳤습니다. 출발은 다소 불안했습니다. 전장보다 낮은 수준에서 시가를 형성한 뒤 장중반 지수가 7,800선까지 급격히 밀려나며 위태로운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 저가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며 낙폭을 가파르게 만회하기 시작했고 장 막판에는 하락분의 상당 부분을 되돌리며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확인해준 하루였습니다. 비록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하며 마감했으나 장중 최저점 대비 극적인 V자형 반등에 성공하며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고 견고한 회복 탄력성을 증명한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8.77포인트 하락한 1,104.36에 멈춰섰습니다. 전장 대비 하락한 수준에서 무겁게 출발했던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우하향 곡선을 그리며 그야말로 힘겨운 하락세를 끌고 갔는데요. 장중 한때 1,070포인트 선 아래까지 위협받으며 저점을 낮추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다소 만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결국 장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간 끝에 오전에 급락분 일부를 되돌리는 데 성공하며 2.54%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3조 6,343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홀로 지수 방어에 나선 하루였습니다. 특히 개인이 3조 6천억 원 넘는 대규모 매수세를 기록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하방 압력에 맞서 시장의 지지선을 확보하려 분투했는데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조 8,963억 원과 8,888억 원 규모의 매도 우위를 보이며 동반 매도세로 지수를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3,819억 원, 개인이 382억 원을 동반 순매수하며 지수의 하락폭을 방어하려 노력한 가운데 기관은 4,010억 원 규모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3,800억 원이 넘는 매수세를 보이며 장중 지수 반등을 이끌기 위해 노력했으나 기관의 강력한 팔자 공세가 쏟아지며 시장 전반의 하락 압력을 완전히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위 종목들은 업종별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며 장중 내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간 하루였는데요. 대장주 삼성전자가 2.44% 하락하며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중시킨 가운데 현대차와 HD 현대중공업 등 주요 제조주들 역시 전반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반면 특정 섹터의 반등 기세는 매서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15.25% 폭등하며 압도적인 강세를 보였고 삼성전기와 SK하이닉스 등이 동반 상승하며 지수 낙폭을 방어한 하루였습니다. 삼성생명 또한 소폭 오름세를 유지했으나 SK스퀘어와 두산에너지빌리티 등은 하락 마감하며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반적인 하락세 속에서 일부 종목만이 외로운 반등 사투를 벌인 하루였는데요. 2차 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이 2.34%, 에코프로가 1.26% 상승하며 지수 추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분투했고 제약 바이오주 역시 일제히 약세를 보였고 HLB마저 하락 마감하며 전반적으로 지수 상단을 강하게 누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장중 변동성을 극복하고 극적인 V자 반등을 보여주며 시장의 견고한 회복 탄력성을 확인시켜준 하루였습니다. 비록 지수는 전장 대비 소폭 하락 마감했으나 오후 들어 유입된 강력한 저가 매수세와 개인 및 외국인의 분투가 이어지며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업종별로 희비가 교차하는 차별화 장세 속에서도 주요 섹터들이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만큼 내일 시장은 오늘 확인한 반등 동력을 바탕으로 안도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대외 변수에 따른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겠지만 오늘 시장이 보여준 끈끈한 회복 동력이 내일 증시에서는 시원한 안도 랠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유예빈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로 애경산업 살펴보겠습니다. 애경산업은 오늘 장 후반 들어서 급등세를 보이면서 무려 2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상승의 배경에는 탈모 완화 신소재 개발 소식이 있는데요. 애경산업은 전통 약재에서 유래한 성분을 활용해서 모발 성장 촉진과 함께 모낭 퇴해 억제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체 적용 시험에서도 탈모 증상 완화 효과가 확인되면서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인데요. 해당 성분은 특허 확보와 함께 국제 화장품 원료 등록까지 마친 상태고요. 현재는 기능성 원료 허가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애경산업 측은 이를 기반으로 프리미엄 헤어케어 제품군 확대에 나설 계획이며 주가가 장 후반 강하게 반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단기 급등 이후에는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함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애경산업 처음 장 초반 12,800원으로 시작했는데요. 장중 15,450원까지 오르다 14,33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애경산업 살펴봤습니다. 네, 애경산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을 꼽으라면 단연 NC소프트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게임 산업의 정체기에 머물러 있던 NC소프트가 다시금 상승 가도를 달리는 배경에는 단순한 신작 기대감을 넘어선 사업 영토의 확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상승 근거는 바로 피지컬 AR 기술의 실질적인 확장입니다. 최근 NC소프트는 현대 로템과 손잡고 국방 분야의 자율주행 기술과 AR 솔루션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이는 게임 안에서 구현되는 AI 기술이 국방과 산업이라는 거대한 실물 시장으로 진출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매우 강력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텐센트와 손잡고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는 차기작들이 현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해외 매출 비중 확대에 대한 가시성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단순한 게임 개발사를 넘어 전통적인 방위 산업의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식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NC소프트. 그동안 쌓아온 AI 역량이 우리 산업 현장에서 어떤 혁신을 만들어낼지 앞으로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정혜원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 있죠. 바로 메주입니다. 이 메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 신규 상장한 코스닥 상장사인데요. 오늘은 웨어러블 기기, 의료기기 상용화 기대감과 또 상급 종합병원 도입 확대 기대감을 동시에 받으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중 한때 31,450원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마감 기준으로도 전거래일보다 4,100원 오른 28,500원으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이 주가의 강세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메주 차세대 스마트 패치인 하이카디 M350에 대한 상용화 기대감이 부각됐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하이카디 M350은 심전도뿐만 아니라 혈압, 산소 포화도, 체온, 호흡같이 다양한 생체 신호를 최대 48시간 동안 연속으로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의료기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에는 심전도를 중심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을 했었다면 이제는 여러 생체 신호를 한 번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 환자 관리 시스템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오늘 투심을 자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도입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함께 주목하고 있는데요. 실제 병원 현장에서 레퍼런스가 쌓일 경우 매주의 원격 환자 모니터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아 ST와의 협업 효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동아 ST가 올해 하이카디 제품을 확보를 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하반기부터 국내 시장에서 실적 성장세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럼 매주 오늘 차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그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량도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오늘은 매수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시가 24,950원으로 출발을 해서 오늘 4,100원 오른 28,500원, 16.8% 오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를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이서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개별 종목 장세 속에서 성장 테마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디지털 결제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일부 종목들은 상한가에 직행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끝까지 유지하려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상한가 종목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서울전자통신입니다. 서울전자통신은 오늘 오후 기준 가격 제한 폭이 3,12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800만 주를 넘어서며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시장에서는 최근 디지털 결제 시장 확대 기대감과 핀테크 관련 테마 수급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전자통신은 POS 단말기와 전자결제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최근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자산제도화 논의가 이어지면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함께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장 초반 급등 이후에도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며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 투자 심리가 강하게 반영된 모습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리튬푸어스입니다. 리튬푸어스 역시 전일 대비 29.98% 오른 3,360원에 거래되며 상한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은 약 88만 주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리튬과 2차 전지 관련 사업 기대감이 다시 부각되며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과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 확대 흐름 속에서 리튬 공급망 확보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튬푸어스는 리튬 관련 사업 확대 기대감과 함께 미래성장 산업 테마에 편입되며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장중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유지하며 강한 테마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관심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미래성장 산업 중심의 테마주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디지털 결제와 핀테크, 리튬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로 수급이 집중되며 투자 심리가 빠르게 살아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실적보다는 향후 성장 가능성과 정책 기대감, 그리고 미래 산업 변화에 시장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중소형 성장주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점도 오늘 시장의 특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들의 공동 키워드는 미래성장 산업과 테마 수급 중심이었습니다. 서울전자통신은 디지털 결제와 핀테크 기대감이, 리튬푸어스는 리튬 공급망과 2차 전지 성장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두 종목 모두 장중 상한가 이후에도 매수세가 유지됐다는 점에서 단기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강하게 반영된 하루였습니다. 다만 최근 성장 테마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실제 실적과 사업 진행 상황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시장은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 가능성과 산업 변화 기대감이 더욱 주목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결제와 2차 전지처럼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는 산업군에서는 강한 테마 수급이 이어졌는데요. 다만 단기 급등 종목들은 변동성 역시 큰 만큼 추격 매수보다는 실제 사업성과 흐름을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종목픽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정가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반도체 소재 기업 솔브레인의 투자 리포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리포트인데요. 먼저 어떤 기업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솔브레인은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필수적인 소재 경쟁력을 갖춘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단순 소재 공급을 넘어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 유리기판, 2차 전지 소재까지 그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는데요. 대신증권은 이번 리포트의 제목을 무기가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정하며 목표 주가 5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신증권이 바라본 솔브레인의 핵심 성장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반도체 업황 회복입니다. 현재 메모리 반도체 업계는 극단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요. 가동률과 설비 투자가 함께 올라가면서 반도체 소재 수요 역시 본격적인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는 전망입니다. 시장에서는 무수불산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다만 대신증권은 솔브레인이 가격 전가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수익성 훼손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선단 공정 가동률 상승과 함께 미국 테일러 공장향 초도 매출 발생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유리기판 사업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솔브레인은 현재 신사업으로 유리기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3분기 파일럿 라인 구축, 4분기 샘플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들과 관련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여기에 2차 전지 확장 가능성과 미국 현지 투자 계획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솔브레인을 단순 소재 기업이 아닌 차세대 공정 수혜주로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은 솔브레인의 2026년 매출액을 1조 890억 원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어 2027년에는 매출 1조 2천억 원, 영업이익 2,700억 원 수준까지 성장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업황 회복과 함께 고부가 소재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 실적 개선뿐 아니라 유리기판과 2차 전지 등 신규 성장 동력까지 반영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신증권의 핵심 결론입니다. 솔브레인은 지금 반도체 업황 회복이라는 큰 흐름 위에서 파운드리, 첨단 공정, 유리기판, 미국 투자까지 새로운 성장축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단순 업황 반등 수혜주를 넘어 차세대 공정 변화 속에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지금 시장이 솔브레인에 다시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리포트였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의 한 주를 요약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빈 아나운서부터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오늘 장 흔들려도 괜찮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요즘처럼 일희일비하는 시장일수록 더 차분한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혜윤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이 유가가 하락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피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1만 피를 향해서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 높이 뛰어오르기 위한 도움닫기, 더 멀리 전진하기 위한 전략적 후퇴. 파란불로 가득한 시장을 마주하는 일은 언제나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만 우리 시장 장 막판에 보여준 끈질긴 회복력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희망의 신호를 던져졌습니다. 더 높은 도약을 위해 새가 날개를 더 웅크리듯이 오늘 우리 경제와 증시도 내일의 힘찬 반등을 위해 단단하게 힘을 모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장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